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온 마을을 방문하고 그 매력을 발견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레드불이 발명된 나라에서 여성이 땀에 젖은 사과를 물어보라고 제안하면 그녀가 당신에게 로맨틱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큰 얼음 동굴을 탐험하는 모습을. 이 동굴은 종종 지옥의 문이라고 불리죠.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고향이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음악적 천재가 태어난 오스트리아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유럽의 매혹적인 심장, 오스트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흥미롭고 기이한 전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상상해보세요. 여성과 남성, 사과,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처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구애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성경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나누는 행동이 깊고 친밀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전통은 여전히 일부 오스트리아 농촌 마을에서 행해진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여성들이 겸손하고 내성적이기를 기대받았기 때문에 이 전통은 그들이 남성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 앞에서 사과 조각을 겨드랑이에 끼고 춤을 춥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관찰한 후 한 남성을 선택하고 그에게 땀에 젖은 사과 조각을 제공합니다. 남성이 여자의 감정에 응답하면 그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죠. 상상할 수 있듯이 꽤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 행동은 서로의 관심을 나타내며 때로는 로맨틱한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의식은 겨드랑이의 땀에서 남성에게 매력적인 페로몬이 나온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 많은 문화에서 흔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상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많은 젊은 커플들이 이 독특한 의식으로 로맨틱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3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전통은 오스트리아 농촌 지역에서 소중히 여겨지며 역사적 매력과 문화적 자부심이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응답자의 50% 이상이 자신들의 지역 관습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 참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의 겨드랑이 아래에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온 마을로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구석이 사진으로 담기 좋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사진과 좋아요를 받은 이곳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들이지만 인구는 800명이 차에 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슈타터 제호수의 고요한 해안에 자리 잡은 이 보석은 파스텔 색상의 집들, 매력적인 자갈길, 그리고 잔잔한 물에 비친 장엄한 산들을 자랑합니다. 할슈타트가 여행자와 사진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크기지만 이 그림 같은 마을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아 성수기에는 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주민들을 존중하기 위한 여러 법과 안티셀카 펜스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슈타트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명성을 가진 이 매혹적인 마을은 이야기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연의 아름다움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디즈니의 히트 영화 겨울왕국의 제작자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할슈타트의 풍경은 영화 속 이상적인 왕국 아렌델의 모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결고리는 할슈타트를 많은 가족, 호기심 많은 여행자, 그리고 디즈니 팬들에게 꼭 가봐야 할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할슈타트의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전례 없는 인기를 얻으며 수백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고 이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숨겨진 보석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해시태그 다절 할슈타트는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100만 개의 게시물을 기록하며 그 글로벌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슈타트의 매력, 아름다움, 역사에 대해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들어가 봅시다. 내륙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폭포, 강, 그리고 장엄한 알프스에서 흘러내리는 풍부한 물의 힘을 활용하여 전력의 상당 부분을 생성합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는 꿈같은 풍경을 제공하며 눈 덮인 본구리, 푸른 계곡, 맑은 호수, 그리고 그림 같은 알프스 마을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거대한 수력 발전댐들이 있으며 그중 콜른브레인 댐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나라의 전력의 약 60%를 생산하며 이는 오스트리아의 산악 지형 덕분입니다.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탄하지만 오스트리아의 거의 3분의 2가 산악 지역이며 숨막히는 오스트리아 알프스가 영토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경외스러운 본구리 중 하나인 그로스글로크너는 3,798m 이상으로 솟아 있습니다. 이 산은 등산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에 거의 도달하는 장관의 도로가 있어 알프스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합니다. 이 알프스 도로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높은 포장 도로로 방문객들에게 비할 데 없는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높은 곳에서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 동굴인 아이스리젠벨트의 입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동굴은 매력적인 베르펜 마을에 위치하며 놀라운 42km에 달합니다. 이 동굴은 1179년에 발견되었으며 한때 지옥의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이 동굴은 오스트리아의 자연미와 지질학적 경이로움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매력적인 측면을 더 알아보기 전에 오스트리아를 사랑하거나 방문할 생각에 흥분된다면 나는 오스트리아를 사랑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당신이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눈부신 우퍼타우렌 국립공원에 위치한 크림물 폭포는 총 높이가 380m, 즉 대략 1247피트에 달하며 세계의 뚜렷한 단계로 장엄하게 떨어집니다. 이 공원은 가장 그림 같은 알프스 풍경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자연 애호가와 열렬한 하이커들에게 꼭 가봐야 할 장소로 여겨집니다. 크림물 폭포는 단순히 볼거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활력을 주는 하이킹 트레일부터 소풍에 적합한 고요한 장소까지 이 공원의 모든 구석은 잊지 못할 경험을 약속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폭포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안개는 호흡기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어 방문의 매력을 더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큰 지하 호수인 신비로운 그리너제를 자랑합니다. 그리너제는 그림 같은 슈티리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봄마다 매혹적인 광경으로 변합니다. 주변 산의 눈이 녹으면서 수위가 상승하여 전체 공원이 잠기고 수중 세계가 형성되어 이를 목격하는 모든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이 현상은 방문객들을 경탄하게 하며 맑은 물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독특한 장면을 제공합니다. 크림물 폭포의 높은 곳을 탐험하든 그리너제의 매혹적인 깊이로 들어가든 오스트리아는 경외감과 잊지 못할 경험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짐을 싸고 이 알프스의 보석을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모든 구석에 새로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이 산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오스트리아, 이 알프스의 보석은 숨막히는 풍경뿐만 아니라 풍부한 음악 유산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믿기 쉬운데요. 전설적인 볼프강 아마드스 모차르트가 1256년에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하프시코드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5살의 나이에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재능은 동시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음악 유산은 모차르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프란츠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2세, 구스타프 말러와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도 이 멜로디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뛰어난 인물들은 오스트리아를 음악의 요람으로 만들었으며 전 세계의 여러 세대의 음악가들에게 높은 기준의 우수성을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실과 수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오스트리아의 예술에 대한 헌신이 공공지출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문화 자금으로 매년 거의 20억 달러를 할당하여 예술이 일상생활의 활기찬 부분으로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탐험하는 것은 역사, 전통, 자연의 아름다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라이브 심포니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비엔나의 역사적인 거리를 걷거나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거나 클래식 콘서트를 즐기든 오스트리아에서의 삶은 경험의 멜로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아놀드 슈왈제네거일 것입니다. 아놀드는 1947년에 작은 오스트리아 마을인 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디빌더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1970년대 보디빌딩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스타로 만든 것은 단순히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여러 번 차지한 것만이 아니라 유명한 영화인 코난 더 바바리안과 이후 전설적인 터미네이터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아놀드가 장벽을 허물고 할리우드에서 인정받는 영화 스타가 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아놀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며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고 알프스 한가운데 작은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림 같은 풍경과 풍부한 문화 유산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아놀드와 같은 글로벌 아이콘을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삶의 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6번째로 순위에 올라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약 5%의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며 강력한 경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에너지 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신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에너지 음료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멋진 알프스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음료 시장을 혁신한 나라입니다. 1982년 오스트리아 사업가 디트리히 마테시츠는 태국에서 비행기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행 중에 크라팅댕이라는 지역 음료를 발견했습니다. 이 음료는 그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었고 태국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발견에 영감을 받은 마테시츠는 이 레시피를 오스트리아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 에너지를 주는 음료를 세계에 소개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드불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레드불은 2024년 기준으로 연간 판매량이 60억 캔을 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너지 음료로 여겨집니다. 이 놀라운 성공 이야기는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되었으며 혁신과 전통이 만나는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글로벌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기여는 에너지를 주는 음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생동감 넘치는 커피 문화와 요리 솜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매년 인당 대략 1,300잔의 커피를 즐기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에서 상위 10위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커피뿐만 아니라 초콜릿 제조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자랑합니다. 이 알프스 나라는 세계 최고의 초콜릿 장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면 당신의 여정은 멋진 수도 비엔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비엔나 초콜릿 박물관, 즉 쇼콜라덴 뮤지움 빈에서 초콜릿 애호가의 천국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초콜릿의 풍부한 역사와 초콜릿 제조의 라이브 시연을 탐험하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샘플을 맛볼 수 있는 맛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비엔나는 숨겨진 보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독특한 숫자집입니다. 첫 번째 구역에 위치한 이 독특한 건물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좁은 집이자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집 중 하나로 가장 얇은 부분에서 3피트가 조금 넘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멋진 알프스 풍경과 풍부한 문화 유산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적 보물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중 하나인 성 베드로 스티프츠 쿨리나리움입니다. 이 유서 깊은 식당은 800년에 걸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현재는 1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곳에서 식사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볼프강 아마드스 모차르트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식사한 것은 확실합니다. 성 베드로 스티프츠 쿨리나리움은 여전히 뛰어난 요리를 제공하며 시대를 초월한 전통과 요리의 우수성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매력의 조화는 독특한 여행지로 만들어줍니다. 고대 식당을 탐험하든 현대적인 문화 경험을 즐기든 오스트리아는 풍부한 이야기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역사적인 장소에서 식사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방문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은 어디인가요? 아니면 탐험하고 싶은 역사적인 장소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역사와 요리가 만나는 이 놀라운 장소들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사랑에 빠지기 쉬운 나라입니다. 많은 경이로움과 독특한 경험이 아름다운 산의 배경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환경 보전에 대한 헌신으로, 이는 가장 주목할 만한 특성 중 하나로 부각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신 오스트리아는 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힘을 활용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전력의 약 75%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여 청정 에너지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의 에너지 공급에도 기여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초점은 에너지 생산을 넘어섭니다. 이 나라의 엄격한 환경 규제와 친환경 정책에 대한 헌신은 깨끗한 자연 경관과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보존에 대한 헌신은 오스트리아가 자연 애호가들에게 천국이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의 모델로 남도록 보장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 유산이 음악 유산만큼이나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현재 체코 공화국의 프라이버그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삶을 비엔나에서 보냈으며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무의식, 성, 인간 정신에 대한 혁신적인 이론을 통해 현대 심리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만이 심리학 분야를 형성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비엔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을 창립하며 각 개인의 독특함과 공동체 및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프랑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로고테라피를 개발했으며, 이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강조하는 존재론적 분석의 한 형태입니다. 이들 개척자들은 오스트리아를 예술과 인간 과학의 창의성과 혁신의 용광로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심리학의 거장들이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심리치료와 심리학적 실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와 접해 있는 오스트리아는 정말 독특한 지리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각 국경이 다른 땅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곳, 그러나 독특한 오스트리아 정체성으로 조화를 이루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산맥 중 가장 아름다운 알프스로 유명합니다. 이 장엄한 산들은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화 속 풍경처럼 눈 덮인 본구리, 푸른 계곡, 맑은 호수, 그리고 매력적인 알프스 마을들을 제공합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는 모험을 찾는 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스키, 하이킹, 등반, 산악 자전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오스트리아의 62% 이상의 영토가 산악 지역으로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1991년 2명의 독일 등산가가 얼음인간으로 알려진 오츠의 미라화된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오츠는 기원전 3255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며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자연 미라로 우리의 고대 과거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알프스의 매력에 끌리든 독특한 관습에 흥미를 느끼든 오스트리아는 경이로움과 모험으로 가득한 삶을 약속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